이해할 줄 아는 600만 개의 명이 아니라 계정, 600만 개의 AI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이들이 우리 5천만 외국인들을 대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서 여러 실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떠오르는 게 내가 새로운 어떤 시제품을 만들어서 마케팅하기 전에 AI에게 이걸 활용해 본다고 굉장히 아무런 위험도 없고 굉장히 편안하고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600만 명에게 정치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오른쪽이 그걸 보여준 겁니다. 이걸 좀 다른 곳에서 엔비디아에서 만든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만든 데이터인데 우리 왜 서베이 데이터 많지 않습니까? 거기 성별, 나이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성향도 있고 온갖 데이터를 가지고 한국인을 닮은 AI 에이전트들을 만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봤냐? 지난번 대선에서 누가 이길 것 같아? 물어봤어요. 맨 위에 이게 그 답입니다. 50.4%가 누가 이기고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밑에는 실제 결과예요. 그리고 바로 그 밑에는 출구조사 결과고요. 너무너무 유사하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들에게서 우리가 선거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AI를 이렇게 만들어서 AI를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정치가에서 꼴 보고 싶은데 그냥 AI가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만 그게 디스토피아로 가는 길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우리 총장님께서 정치세상 보시지만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을 때는 다른 동물과는 다른 유일한 가치가 정치입니다. 정치를 하는 게 그때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제 이루며 살아가면서 집단적으로 잘 결정을 하고 잘 이해를 하는가를 같이 토론을 해서 그걸 이해를 하는 겁니다.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가 AI한테 줘버려요. 그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런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 정치인데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이거를 잘 활용할 수도 있어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자,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AI를 활용해서 우리의 정치에 참여의 스케일업, 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교육을, 사회계 교육을 설명드리겠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저희 학생들과 이번 학기에 만들고 있는 AI 공론장을 한번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시연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런 AI를 통해서 사람들이 토론할 수 있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면, 유토피아적인 면도 있어요. 그러나 또한 디스토피아적인 면도 있고 미래는 이렇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정도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처럼 빨리 적극적으로 AI를 수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왼쪽에 기사를 보면은 가장 적극적으로 빨리 우리가 AI를 수용하고 있는 나라예요. 오른쪽이 아주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은 more excited than concerned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표현이 좀 더 두려운 것보다는 기대가 된다. 아니면 기대가 되는 것보다는 두려움이 앞선다. 아니면 둘 다 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 세계 국가의 국민들에게. 우리나라는 기대되기보다는 두렵다. 두려워. 어느 사람이 16%밖에 안 돼요. 저 맨 위에 있는 나라를 보시죠. 반이보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스위스 대사를 만났는데 스위스에서 이제 스위스가 직접 민주주의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국민투표를 해요. 그 캔턴, 주마다 직접 민주주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사한테 당신 나라야말로 AI 기술을 많이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국민들이 너무 두려워해서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를 하지만 AI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렇게 답이 돌아오고요. 우리나라 민족은 일단 빨리 받아들이는 정말 잘해요.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어요. 게다가 여기 이제 more excited than concerned가 아니라 나는 기대도 되고 우려도 된다가 제일 많아. 그게 뭘 의미하냐면 신중하게 뭘 사용할지는 제일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있는데
이러한 민족이 있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실험을 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서, 민주주의 테스트베드로서도 굉장히 적절하다. AI에 있어서 풀 스택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스택이 여러 개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 주셨으나 에너지부터 뭐 반도체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조업도 잘 되고, 뭐 피지컬 AI 혹은 LLM 쓰는 그런 다 이렇게 스택이 잘 쌓여 있어야 되는데 맨 위에는 응용 스택이 있어요. 얼마나 응용을 잘할 줄 아냐. 그 스택이 제일 잘 갖춰져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몰려오는 거 제수만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용의 그 스택 위에 있는 스택이 뭐냐면 이거예요. 문화적 스택. 저는 그렇다고 봐요. 굉장히 우리는 앞으로 시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다만 긍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이드를 잘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않아요. 국민들 보니까 굉장히 속출이에요. 그래도 방향을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만든 게 바로 이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그런데 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누군가는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적으로 혁신하고 뭐 따라잡아야 돼요. AI 생각 얘기하는데 AI 생각되려면 AI 민주주의로 생각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원회입니다. 이쪽 보시면 대통령께서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고 3명의 부총리께서 부위원장, 그 중에 이제 민간 상임 부위원장이 있습니다만 지금 분석이고요. 나도 아시죠? 그다음에 밑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10개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민주주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은 제가 맡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부에서 앞으로 AI 정책을 마련할 때 민주주의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저희가 꼭 토론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바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착자로서 굉장히 저는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배우러 다녀야 되는 게 아니고 각 부처나 여러 이해당사자가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어려운 자리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게 너무 매일 잘 배우고 있어요. 하는 거를. 그래서 와서 저한테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곳이에요. 자, 우리가 빠르고 적적인데 어디로 가야 되냐. 속도와 양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 그래서 고민하는 것이 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거 다 안 읽으셔도 돼요. 처음이 이렇게 요건데 맨위에 보면 행동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제가 행동계획을 그 밑에 보면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 행동계획 제가 출판한 거고요. 거기에 보면 3개의 장이 있어요. 3개의 장 중에 그 3개의 기둥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부에서 AI를 할 때 꼭 이렇게 가야 되는데 3개의 기둥이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의 기둥이 기본사회, AI 기본사회. 어렵죠? 좀 말씀드릴게요. AI 기본사회라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한 장을 만든 겁니다. 이런 그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있고요. 99개의 과제가 있는데 그 중에 민주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과제만을 골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교육 관련된 과제도 저도 관심도 많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게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자라나는 세대, 우리 대학생 포함해서 서울대들 포함해서 민주시민이 되도록 하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요 과제 말고 다른 과제도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만 핵심 과제. 오른쪽은 제가 일부러 가져왔어요. 저게 오른쪽에 좀 표만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25년도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한 스피치 내용입니다. 제가 그때 수석 조직위원장을 했고 초청을 했어요. 사실은 저하고 저희 다 서울대 출신입니다. 지금 이거하고까지 말씀 안 드리는데 2명 정도가 같이 해서 초안을 만들어 드렸어요. 초안에. 물론 그 초안에 대부분이 바뀌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쓴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저희가 써드린 내용은 그대로 들어있었는데 이 내용이 들어가면 재밌어요. 대통령께서 한마디로 뭐냐면은 AI가 중요하다.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AI 시대가 왔다. 위험성도 있어. 왜냐하면 그 독점적 기업들이 위험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AI 시대가 왔으면 우리가 잘 활용하자. 대통령도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K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의 특이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이제 AI를 좀 아시는 분들만 이해하는데 singularity, 특이점. 그러니까 이게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은 인공지능의 지능이 우리 휴머니티 사람의 지능을 넘어서는 순간 그 다음부터 이게 불가능하게 돼요. 그 특이점이 될 수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AI를 잘 사용한다면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서 특이점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고선 이런 이제 위원회를 만들고 이 위원회에서 산업, 무슨 뭐 혁신이나 얘기한다만 민주주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민주주의 국가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처음이 기본사회예요. 기본사회가 뭐냐? 이 안에서 감론을박하고 있는 거고 맨 위의 내용을 보면은 시간이 30분인데 심각하다. 그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자, 27년까지 부총리께서 하기도 부총리께서 우리 모든 국민이 범용 AI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했습니다. 28년 이후에는요. 그 다음에 답을 잘 못합니다. 사실은 제대로 준비 안 하고 그래서 뭐라는 거 있었냐면 대통령이 경훈님 주민들 경훈님 우리는 공무원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28년 이후에도 우리 모든 국민이 무료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 그 이후로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말해보느라고. 그래서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와 관련된 위가 중앙일보의 기사고 그 밑에가 이제 오마이뉴스의 기사인데 현재 과기부의 쪽에 있는 분들은 무료로 범용 AI를 사용하는 걸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제 AI 시대에 비용이 많아지고 배당이 많아지니까 이익을 공유해서 나눠줘야 된다. 얼마 전에 김용범 실장이 얘기한 걸 했다가 조금 더 문제가 된 적도 있었죠.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I 시대 때 모두가 무료로 AI를 사용하게 하겠다부터 AI 시대 때 생기는 뭐 이윤이나 배당이나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나눠주자는 쪽, 그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어떤 게 더 민주주의적이냐? AI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정도가 가장 민주적인 AI냐? 아니면 AI의 이윤을 골고루 좀 나눠주는 쪽까지를 생각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모든 결정을 위에서 탑다운 혹은 기술 전문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아직 결정은 안 돼 있습니다. 이건 사실 거의 대비에 가까운 자료인데 그래서 이 결정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기본사회라는 AI 기본사회라는 AI 시대의 방향성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바치는 기둥은 뭐며 밑에 주축도는 무엇인가 이걸 고민하고 있고 그 주축돌 중에 중요한 게 민주적 거버넌스다. 그래서 그거를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토피아 디스토피아의 가장 빠른 속적인데 우리는 어디를 생각해야 되냐? 기본사회. 기본사회는 뭐냐? 안에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다시 한번 AI 성강을 간다? AI 민주주의도 성강을 가야죠. 이런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의 논의는 이제 윤리원칙도 있고 거버넌스의 문제인데 제가 일부러 그림만 가졌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위에서 하얀색 그림으로 있는 그림은 국정과제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국정과제에 AI 민주정부를 내세우고 그 밑에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 보면은 이 정도의 민주주의가 그때 생각했던 민주주의는 AI 국민 비서를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이 쉽게 사용하는 또 정치에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수준. 정치 정보가 좀 더 개방이 되면 민주주의 정도 되는 거 아닐까?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넘어서야 된다는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요구를 했더니 행정안전부에서 가져온 이 전략입니다.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계획인데 오른쪽에 보면은 관련 과장이 쓴 코멘트예요. 저희가 이거 하니까 이렇게 바꾸세요. 그렇게 가져오고요. 그래서 어떻게 가져왔냐면은 내용이 국민을 위한 AI로 만들겠습니다라는 다큐멘트를 행하면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뭐를 해야 될지. 그다음 밑에 보면 확산 전략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기본 방향이 되고 이 다큐멘트가 모든 부처로 가게 되면
다른 부처에서도 국민을 위한 AI와 관련된 정책 계획을 짜야 되는 이러한 이제 틀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 걸리고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하면 디스토피아가 아니라 유토피아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빠르고 적극적인 국민들을 위해서 그거를 고민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공론자. 이거 제가 좀 더 보여드릴게요. 학생들과 제가 만든 거. 이제 AI를 가지고 국민들이 토론도 하고 소비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열린 겁니다. 자, 이거 밑에 뭐라고 썼냐면 이건데 Scaling Democracy with AI.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민주주의를 그 규모를 넓히는 숙제가 있는데 반면에 위험이 있어요. 어두운 면. 그 어두운 면을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민주주의의 외주화. 이게 잘 안 들어와요. 아까 왜 페르소나, 엔비디아가 만든 페르소나한테 나 정치시킨다라고 이게 외주화죠. 영어로 제가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Surrendering Democracy to AI, Scaling Democracy with AI가 있고 스케일을 넓히는 거 그렇잖아요. 그런데 위험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AI에게 주고 포기하게 됩니다. 요 양자의 위험이 양자가 있기 때문에 AI를 활용해서 공론장을 편하게 되거나 공론장을 생활하면서 그러나 정치는 꼭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AI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가이드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또 그런 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고 AI 실험실 이게 뭐냐면 AI가 좀 노는 거죠. 실험실에서.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AI를 잘 아는 시민들은 소위 말하는 시민, AI 시대 시민 역량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시민은 좀 더 깨어있는 시민이 될 수 있고 참여하는 시민이 될 수 있고 그냥 깨어있고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도 잘 협조할 줄 아는 시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뭐 교육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민주시민 교육에 중요하다라는 저희가 생각을 가지고 이제 조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만 에피소드로 되는데 과기부에서 가져온 보면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일부에 30억을 가져왔는데 뭐 공간 만드는데 15억 쓰겠습니다. 뭐 관리하는데 10억 쓰겠습니다. 뭐 이렇게 가져온 거를 이거 보세요. 제가 공간 만들고 관리하는데 돈 쓸 때가 아닙니다. 이 예산으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AI 잘 되어서 시민 역량을 키우는데 신경을 쓰셔야죠. 그랬더니 10억을 뚝 잘라와가지고 밑에 보면 그럼 뭐 토큰도 나눠드리고요. 뭐 찾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이런 일을 저희 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굉장히 조심스럽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그러나 누군가는 이 속도와 양이 아니라 질과 방향성을 잡아야 되고 그 역할을 우리가 하지 않게 합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외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AI가 시대에 우리가 생각 그러잖아요. 우리 국익에 관련된 것이고 이거는 글로벌한 건데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K민주주의 그런 게 뭡니까? K-팝, K-드라마는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사실. K-민주주의라는 무슨 때려오는데 그냥 우리 내부부터 잘 관리하고 잘하고 이렇게 먹어요. 그런 순간이 생기고 그러나 그걸 잘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거를 확산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여를 해야 돼요. 지금 신생민주주의 국가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AI 기술도 있어요. 그럼 AI 기술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외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해봅니다. Value Democracy, 그 다음에 Public Democracy, 기업 외교, 민주주의 외교, 여러 가지 회의 외교 이런 게 뭐냐면 해외 회의에 가서 우리의 입장도 밝히고 뜻을 같이 모아서 우리가 새로운 국제 글로벌 규범을 만드는 데 앞장을 씁니다. 원서를 불러와서 우리 내부에서 또한 그러한 논의를 많이 한다. 그다음에 코리카 같은 곳에서는 신생민주주의를 이런 식으로 잘 돕는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아까 제가 민주주의 다양성 기술을 말씀드렸는데 AI 시대의 민주주의 기술은 우리나라가 만들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오히려 평가를 하면서 우리가 이익을 수 있도록 하자 등등등. 그 다음 밑에 보면 아예 중장기적으로 재단도 만들자. 재단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이나 뭐다 있고 독일 재단은 다 그러죠. 독일은 각 정당마다 정치 재단이 있어요. 뭐 에버트 재단, 아데나워 재단 다 있어요. 그걸 왜 하겠습니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국익이라는 것은 상업도 있고 국방도 있고 있지만 가치 외교가 소프트 파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수준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AI 기술과 가치를 접목해서 우리가 글로벌 민주주의의 그 자랑에서 우리가 이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얼마 전 마크 커니 캐나다 이 수상이 따라했어요. 우리 카나다의 지금 뭡니까 목표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AI for all 모두를 위한 AI 이하 뭐라고 적고 모두를 위한 AI라고 줬어요. 그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 거를 갖다가 썼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트레이드마크가 있는데 뭐 그러나 잘 되는 거예요. 캐나다, 뭐 이런 중견국들이 뜻을 모아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쟁을 할 때 산업적으로 우리가 줄타기를 잘해야 되겠죠.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전 세계가 힘을 합쳐가지고 라이크 마인드 뜻을 같이 하는 미들 파워들이 뜻을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이 중요한데 이런 외교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이 많고 그거를 고민하고 외교부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파운데이션, 코이카 쭉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기업 부분 제가 이거 계획입니다. 기업 부분을 부르기로 했어요. 여기 뭐 다 있죠. 삼성, LG, 그다음에 뭐 SK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있고 카카오 있고 업스테이지. 아시겠으나 이 중에는 독파고라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의 시장에 뛰어든 기업들. 현재 지금 3명이 선수심 계시긴 올라가 있습니다만 그 기업들을 불러서 여러분들 산업적으로도 중요해요. 그 사업에 성공하셔야죠. 시장에서. 그런데 민주주의를 기업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 오른쪽이 뭐냐면요. 바로 오픈 AI. 샘 알트만이 요새 계속 민주주의를 하고 있어요. 민주주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샘 알트만은 워낙 돈도 많이 벌고 뭐 그쪽 LLM 시장 기준이 그렇더라도 이제 우리나라 기업도 저런 거를 생각을 하고 앞장서야 될 때가 오는 거죠. 특정 기업을 말씀드리면 뭐하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SK 맨날 사회적 가치 얘기하잖아요. 사회적 가치 중에 하나가 민주적 가치죠. 게다가 대한상의 회장이에요. 혹시 SK 관련된 분이 계시다면 좀 바랍니다. 그러다가 그 정도 기업이라는 거는 이제는 민주적 AI 시대 민주주의에 대해서 기업이 오히려 먼저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싸 말씀하시면 그 밑에는 서울대 환경대학교 교수가 쓴 글인데 물건을 많이 팔래도 민주주의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저희 제품이 안전합니다. 믿으세요. 당신들의 아이들에게 위험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 과정을 공개, 소통뿐만이 아니라 들어오세요. 같이 얘기합시다. 하는 회사가 더 잘 많이 팔 수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계속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SG 얘기하잖아요. AI 시대 때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요. 마지막에는 뭐냐면은 제가 아까 AI 공론장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론장 시장이 무지하게 커요. 그 공론장을 만드는 거를 기업과 국가가 같이 할 수도 있고 기업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그 시장이 지금 34년에 가게 되면 30조 시작하게 떴죠.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도 이제 AI 민주주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이제 노력을 하는 거고 저희 분과에서 그 다음에 공론장 및 시민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안 되고 밑으로 같이 해야죠. 조금 시간이 걸려도 조금 더 힘이 들더라도 같이 하게 되면은 더 수용성도 많이 높아지고 정책의 성공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무엇보다 정당성이 높아지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도 그걸 AI로 사용을 하자. AI 공론장을 하자. 이거 내가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생들 가지고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지금 서울대입니다. 그럼 서울대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총장님이 지금 앞장서고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며칠 전부터 모든 구성원은 무료로 오픈 AI 챗 GPT 프로 한 달에 100불 내야 되는 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지금 만드셨어요. 동창분들은 무료가요? 아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도 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다 무료예요. 그래서 이 정도 똑똑한 애들이 이 GPT 프로라는 최신형을 가지고 뭘 만들어낼지 모릅니다. 정말 기대가 돼요. 총장님께서 그거를 통크게 기획하셔서 이제 도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걸 잘 가이드를 해줘야 되겠죠. 그 숙제는 학교에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잘하시죠? 그런 거예요. 몰라요. 지금 주로 신문에 나오는 거는 자 AI로 백과사 논문 쓴 거, 홈페이퍼 쓴 거 어떻게 뭐 성적 주냐 이 문제인데 오른쪽 보면 아이비리그를 중심으로 이제 페이퍼가 아니라 구두로 그러니까 말로 발표시켜서 성적을 주겠다는 변화가 많아지고 있어요. 당연하죠. 들어보면 얘가 진짜 자기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AI에서 지식이 생기는 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제너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너레이션. 지식이 그냥 펑 생성되는 거예요. 근데 지식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 공부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원래 제가 또 너무 올드 제너레이션으로 지식은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식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저는 컨스트럭션, 구성해 나간다는 표현을 쓰습니다. 그리고 뭔가의 지식을 구성할 때는 나 혼자는 안 돼요. 그거는 나와 상대방, 우리가 있고 그들 사이에 소위 어려운대로 간주관성, 주관이 아니라 서로 간의 주관성에 대한 소통이 있어야만 지식이 쌓여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 애한테 펑 하면 제너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시켜보면 알아요. 컴퓨터 가지고 읽어보면 지금 이상하다 이거 심지어 그거를 반격해낼 수 있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비리그부터 이제는 더 이상 페이퍼가 아니라 구두를 시키자 이렇게 합니다. 왼쪽을 보면 이게 진짜 충격적입니다. 얼마 전에 실험한 거예요. 그냥 단답식이 아니라 법률 추론. 여기 뭐 이쪽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 법률 추론을 한편으로는 법대 교수한테 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AI한테 시켰어요. 그 추론하는 결과를 눈을 가리고 다른 법대 교수들이 누가 잘했는지를 골라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들이 법대 교수님들 AI가 한 게 더 잘했다라고 다 평가를 해버린 거예요. 게다가 이게 진짜 심각하게 보시면은 윤리적으로 어떤 게 가장 건전한 겁니까라는 그 심사를 해봐라 싶으면 AI가 더 윤리적으로도 못해요. 이건 정말 우리 교수로서는 실존의 문제입니다. 이걸 좀 바꿔볼까요? 법률이 아니라 그런 법적 추론이 아니라 정치학적 추론. 내가 쓴 거를 AI한테 시켜서 나온 거를 눈을 가리고 다른 정치학자한테 평가해봐 그랬더니 AI가 안 돼요. 하는 순간 저는 뭘 해야 되겠어요? 실전의 문제예요. 제가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요새 제 후배 교수는 좀 안 됐다. 회의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에는 너무너무 이게 심각한 상황이 처해집니다. 게다가 저는 또 AI 전자비가 있으니까 보면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 밑에는 이것도 초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정도의 교육 에스토니아. 가장 시험적인 조그마한 나라죠. 그래서 저는 뭐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경우지만 여기서도 이건 어떻게 하냐면 AI를 활용하는데 소크라테스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AI한테. 그래서 AI 프롬프트에게 절대로 과제를 들어주지 마라. 절대로 답을 그냥 답하지 말고 다시 질문을 던져라. 이런 식으로 AI를 가르쳐서 AI와 학생들 간에 소통을 가지고 진짜 지식이 형성, 컨스트럭트 될 수 있는 어떤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것도 오픈 AI에서 수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존 교육 방식과 새로운 AI 소크라테스 방식을 평가를 해보자라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그냥 뭐 채점 AI가 해준 거 어떻게 하느냐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저로 돌아와서 이제 AI 시대 주식 가져왔습니다.
근데 너 교수 아니야? 너 가르쳐야 되잖아. 너 어떻게 가르친다?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AIC의 정부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이 방식에 관련된 게 그 책입니다. 이건 아니다. 우리 학생들을 내보내야 된다. 지역에. 만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문제를 실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켜야 된다. 이게 기본 방향인 것이고 그와 관련된 많은 얘기가 있어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책들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걸 시키면은 처음에는 혼자 AI 앞에서 가지고 견딜 수 있는 질문은 마시고 아이고 뭘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뭔가 머리 좋은 학생들이 분석을 해본다. 그 다음에는 what is to be done? 앞으로 정책이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게 끝나는데 밖으로 내보내게 되면 학생들의 질문은 what should we do?로 바뀝니다. 우리는 지역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뭐를 해야 되지? 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야만 AI 시대에 제대로 된 교육이 되며 자,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까지 들먹이며 우리가 집단으로 살아가면서 문제를 같이 결정하고 이해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투표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나가. 그렇다면 what should we do의 질문을 던지고 그걸 함께 협력해서 풀어나갈 줄 아는 학생? 그게 민주시민 교육에서 가장 좀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양과 속도가 아니라 질과 방향성에서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해왔고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넘어서 가고요. 그건 제가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2015년부터 이렇게 쭉 해왔어요. 바로 올해 지금 이번 학기도 수업하고 있어요. 2015년도에는 이런 책을 냈어요. 동네 안의 시민정치. 근데 이게 학생들하고 숫자를 모아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표지 같은 것도 보면은 학생들이 직접 만화, 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만화가한테 부탁해서 만든 거고, 이게, 문체부에서 주는 세종 도서, 즉, 학술 도서 중에 우수 도서로 선정이 돼가지고 승도받는 책입니다. 근데 이게 저 혼자 쓴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해서 같이 쓴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 지휘 나옵니다 하고 국제학술대회 학생들도 데려왔습니다. 프라이도 데려왔었고 많이 데려왔어요. 그 다음에 중앙일보 만나가지고 기획기사 시리즈를 냈고 이 시리즈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를 학생들이 글을 썼어요. 기사를. AI로 베끼는 것만 할 수 없는 거죠. AI 좀 도움받아서 기사 쓸 수 있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뛰어다니면서 배우고 자기 자신이 바뀌고 그 내용을 발표하고 다시 바꿔서 그 내용을 기사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이 컨스트럭트 되는 과정이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겨레 하는 그게 이제 2015년 22년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맨 위에가 이제 방글라데시로 갑니다. 저기 방글라데시 우리 영구역 쪽에 뭐 있습니다만 가서 회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학생들이 가서 스타트업을 만들어요. 방글라데시에 있는 편모, IQ 편모들을 모아가지고 새우 농장에서 나오는 찌꺼기로 사료와 비료를 만드는 공장을 세웠어요. 그래서 애들을 잘 키우는 협동조합과 함께 공장을 해서 이 방글라데시의 편모들이 독립할 수 있고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정착이냐? 정치의 문제예요. 그렇죠? 편모의 문제. 남편이 아니라 아들한테도 맞아서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부가 해야죠. 그렇죠? 국회의원이 국회로 가면은, 의원이 의회로 가면은 법을 만들고, 그 법이 정부 부서로 붙여놓으면, 정부 관료들이 거기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하는 경우에 우리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쉼프 농장의 친구들과 이런 걸 만들고, 협동작업을 해가지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자. 이 친구가 성공해서 모든 상을 휩쓸었습니다. 국무총리가 주는 우수한 한국이 상도 받았어요. 친구가 사회대 학생회장 출신인데 성공해서 이거를 넘겼어요. 회사를 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베트남에 가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인데 야, 너 돈 얼마나 나야? 돈 얼마나 벌었어? 그랬더니 비밀이에요. 너무하지 않냐? 도와주는 네, 한 몇 년에서 서울 아파트 값하는 정도는 벌었어요. 그러니까 정착을 해서 정책의 문제를 푸는데 이런 게 가능해지는 기상이 되는 거죠. 여기에 AI를 활용하면 별별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밑에 카페를 하기도 하고
카페도 정치 카페예요. 근데 카공이라고 카페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정치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내는 거죠. 이거는 AI가 다룰 수 없는 것들이고, 그걸 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학술 논문을 내요. 학술 논문 제목 보면 정말 아주 굉장히 모호하죠. 그러나 장난처럼 시작한 사업에서 이게 이제 학술 논문까지 이어지는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넘어가겠습니다. 장기이신 어떻게 하는가. 이거 다 정부가 고민해야 되는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뛰어다니면서 문제를 아주 흥미롭게 풀어다니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계속 지금 졸업을 했는데 정치학과 3학년, 정치학과 3학년이었는데 현직 부의원 선거에서 당선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 보고 구청장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 발표하는 날에 구청장도 왔고, 그때 당시 김민석 기업도 있었고, 교회에서 보내서 발표해가지고 영국부가 들썩들썩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정착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AI 시대는 더 많아요. 장애인 이동권 공론자는 넘어가고, 이게 이제 지난 학기에 관악구에서 기후시민의회, 여러분들 신고리 원전 공론화 기억나시죠? 몇백 명이 토론한 거. 그런 거를 관악구에서 기후시민의회의 이름으로 시민들 50명을 모아서 같이 토론을 한 달간 한 겁니다. 자, 수업에서 페이퍼 내는 걸로 점수를 안 주고요. 이걸 당신이 얼마나 잘 기획했느냐, 그날 얼마나 사회 잘 봤어, 그리고 모든 토론할 때 얼마나 파실리테이트 잘했어, 근데 나오는 결과를 어떻게 잘 묶어냈어, 이런 거로 전 평가를 줍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걸로 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경험을 했고, 이게 책으로 나오면은 공동 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 공동 저자였다는 자신이 나중에 직장에 지원할 때 레즈메에 한 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직장에서 인터뷰할 때 그 상사가 부르니까 좀 자랑스럽게 자신있게 저 이런 경험에서 할 줄 압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는 거예요.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AI한테 펑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된 지식까지는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이 AI 시대 때 이런 교육이 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이제 공론장을 AI로 만들었어요. 왜냐? 50만 인구가 관악구에 50명만 우리가 무작위로 뽑았지만 토론을 해서 기후시민 의뢰를 해가지고 나오는 결과로 대표성이 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할까 생각이 들다가 말씀드렸죠. Scaling Democracy with AI. AI를 통해서 스케일을 넓히자. 그래서 공론장을 만든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거 시연은 못하겠네요. 혹시 여러분들 시간이 나중에 있으시면 한번 저기 클릭, 파란색으로 있는 걸 클릭하고 들어가 보세요. 그 모양이 오른쪽 그림처럼 되어 있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위에 저렇게 뜹니다. 이렇게 됐어요. AI가 불러요. 그럼 처음에 시작이 로그인을 해야 돼요. 로그인 하게 되면 처음 나오는 게 여러분, AI는 여러분의 결정을 돕는 모조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더 존중됩니다. 이런 걸 처음에 얘기를 하고 그걸 읽게 해요. 그래서 서렌더링 마크라시 AI, 민주주의의 외주화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모조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해요. 그럼 이게 딱 뜨게 되는 겁니다. 위에 보면은 지금 관악구에 있기 때문에 외국어를 5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몽고어도 있습니다. 몽고어. 그러니까 외국인도 우리 시민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너무 간단하게 돼요. 이제는 그냥 펑 하고 나오듯이 AI한테 야, 몽고로 다 나오게 해줘. 그러면 정말 그걸 라이브 코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말을 시켜서 코딩해서 모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시민은 이제 세계 시민이고 외국인이 많은 지역이 이 관악구인데 그들도 우리가 보듬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까? 5개 언어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보면은 교육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도저히 이해가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지금까지 들어왔던 분들의 의견이 AI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종합해서 줍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AI를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대화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좋아했던 사람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배우게 되는 거죠.
그 밑에 자기의 의견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오른쪽 버튼을 보면 여기 안 나옵니다만, 제가 지난 학기에 오프라인에서 했던 거죠. 오프라인에서 뭘 했는지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공론장이냐면은 오프라인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뭔 얘기가 나오는지를 쉽게 배우고, 그 다음에 공론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일단 먼저 학습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자기 의견을 쓰게 됐어요. 못 보여드리기 죄송한데 그러니까 의견을 쓰게 되면은 얘가 똑똑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얘가 전혀 관련 없는 김우영 교수는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얘가 깜빡거려요. 그거는 저희 공론 주제와 관련이 없는 주제입니다 라고 딱 나와요. 그 다음에 부총장 뭐뭐는 나쁜 XX야 라고 쓰잖아요. 뭔가 못지않은 일이 있으신가 보군요. 그러나 그런 말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뭔가 틀린 말을 한번 고쳐줘요. 그래서 이걸 일명 팩트 체킹 AI, 그 다음에 코칭 AI,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얘기를 쓰잖아요. 그러면 당신과 가장 가까운 의견은 이런 게 나오고 있었고요. 가장 먼 의견은 이런 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Devil's Advocate AI, 악마의 오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수기가 일어나는 거냐면 지난 학기에 오프라인에서 했던 관학부인들과의 대화, 그 다음에 AI 공연장에 들어와서 그동안 얘기했던 분들과의 대화, 그 다음에 AI하고의 대화, 세 번의 대화와 수기와 학습 과정이 이 AI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 거죠. 기후위기는 대국민 사기야. 이런 거 써봤어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군요. 그러나 회의적인 시각에는 좀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화도 돌라. 바깥에서 대화가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럼 이제 약간 입으로 들고 밑에 또 이런 나옵니다. 당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 중에는 논란을 선출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AI를 활용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안 돼요. 민주주의 외주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프라인에서 하고 이렇게 다중적으로 다층적으로 하게 되면 민주주의가 이게 발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빨리 세계에서 가장 빨리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국인들 이런 걸 통해서 더 민주주의를 나가고 이 기계를 더 완전하게 만들어서 이걸 수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걸 돕는 게 아까 말씀드린 노비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착해서만 하는 게 제가 그래서 사회대에 만들고 팀장님이 학장 계실 때 부탁드려서 이거 맡고서 만들었고 그때 SK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았고 그 이후에 아까 제가 인사드렸지만 우리 송기학 회장님께서도 도움을 주셔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이런 일을 해왔고 지금까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하잖아요. 10개 만들기가 서울대와 똑같은 클론을 10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최소한 문과 쪽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각 지역에 맞게 하는 모델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총장님께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10개 대학에 10과목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센터에서. 그거에 대해서 또 영업력에서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걸 잘하게 되면은 우리가 선도한다는 게 뭡니까? 서울대가. 선도한다는 게 이런 걸 제대로 해서 이런 학습이 일어나게 하는데 사회과학의 대변혁을 우리가 이끄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회과학의 생태계를 살리는 거예요. 사회과학의 생태계가 산다면 결국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생태계가 다 죽고 우리만 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박사학위 중에 졸업생 배출했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됩니까? 이런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투자를 현명하게 잘해야 돼요. 클로운 만들고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뭐 누구나 그냥 어떻게 하면 산업협력하느냐 뭐 당장 일자리 만들어내느냐 너무 거기에만 지금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좀 길게 보시고 우리 인문사회 이 친구들이 한국을 이제 이끌고 나갈 친구들인데 이런 친구들을 키워야 되고 AI 시대에 대한 이런 교육이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지금 우리 서울대가 앞장서서 해야 되고 총장님께서 이런 거를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제 조명대의 말라리랑 맞지 않는데
너무너무 요새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린 너무 배워요. 계속해서. 일주일에 2시간, 3시간짜리 2번이 있습니다. 다른 자문위원회하고 달라요. 그럼 저한테 보고를 해요.